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해 리뷰는 어제 언박싱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에어조던 35입니다. 제가 영상 찍고 그리고 밤에 잠깐 신어보고 또 오늘 하루종일 신어보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요. 우선은 에어조던 5와 얼마나 닮은 구석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에어조던 5 빈 23 제품인데 지금 후레쉬를 켜고 찍으니까 바로 혀 부분에 스카치 부분이 화려하게 보이네요. 자, 우선 후레쉬를 꺼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처음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혀 부분이죠. 혀 부분 모양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물망. 지금 빈 23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에어조던 5 노멀 모델들은 이렇게 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물망이 이제 에어조던 5랑 같고요. 뒤쪽에 요 발목 패딩 부분, 이 부분도 에어조던 5의 모습과 비슷하게 가져온 것 같고요. 샘플 보니까 플라그먼트 모델은 요 뒤축에 23 이 프린팅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에어조던 5도 이 힐 쪽에 23 자수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에어조던 5를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웃솔의 헤링본 패턴, 패턴만 헤링본이지 모양은 다릅니다. 그리고 에어조던 5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혀 부분의 스카치가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에어조던 35도 추후에 다른 모델로 이런 스카치를 또 잘 사용하는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신었는데 올해 초에 이렇게 접착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안 신고 보관만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제품을 가지고 에어조던 5 분해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그때 다시 등장하는 걸로 하고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부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어저께는 이쪽 왼쪽에 혀 안쪽에 35 요 모양만 보여드렸는데 반대쪽 오른쪽에는 이렇게 84-03, 제가 봤을 때는 요 84-03은 1984년부터 2003년까지 마이클 조던의 선수 생활을 뜻하는 것 같고요. 36.5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 생활의 어떤 기록일 것 같은데, 6은 뭐 6번의 뭐 MVP, 뭐 6번의 우승 반지,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30하고 5는 이게 에어조던 5의 30주년 뭐 기념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요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에어조던 35는 오피셜 뭐 비디오라든지 뭐 디자이너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 점자나 박스에 써 있는 SP-TP 뭐 이런 뜻들을 아는 대로 제가 이 분해 리뷰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은 설명란에 추가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착화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레이도 해보고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신어보면 더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저는 짧은 시간만 신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착용기는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농구화 리뷰 해주시는 분들, 마스터 웅님이나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리뷰를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짧은 시간 신어본 바로는요, 우선 톱박스는 넓은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제 매장에서 275랑 280 사이즈를 신어보고 잠깐 발을 넣어보고 280 사이즈를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클립스 플레이트의 그 아치 부분에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게 신으려고 280 사이즈를 구매를 해왔는데, 플레이용으로 실착하실 분들은 반 다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톱박스가 넓고 특별히 어디가 막 작게 나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그리고 에어조던 34랑 비교를 해보자면 에어조던 34의 취약점 중에 하나였던 게 사실 발목의 서포팅이었거든요. 그래서 34 로우가 나왔을 때 그 발목 지지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35는 발목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발목 이 서포트의 핵심은 요 패딩입니다. 요 패딩이 보통 농구화들은 그냥 도톰하게만 돼 있는데 이렇게 도드라지게 더 나와서 신었을 때 발목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신 분 아니면 힐슬립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부분도 단점이 느껴진 게요. 발목의 패딩 부분이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신으면 굉장히 발목에 일체감을 주는데 대신에 조금 편하게 신고 싶어서 끈 구멍을 하나 빼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복숭아뼈하고 여기가 걸을 때마다 닿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슬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포기하고 끝까지 끈 구멍을 끼워서 신었는데요. 플레이용으로 이 발목 서포팅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냥 일상화로 조금 편하게 발목 편하게 신으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양쪽으로 복숭아뼈가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쿠션은 이따가 분해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압축에는 줌터보가 맞습니다. 일반 줌웨어와는 달리 그 줌터보만의 발가락으로 느껴지는 그 풍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서 줌터보가 맞고요. 이렇게 말해놓고 줌터보가 아니면 이거 큰 망신인데 아무튼 저는 발가락 끝까지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축은 제가 조던 34 분해한 제품을 보여드리면 또 자세하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조던 34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뒤축의 높이도 거의 흡사하게 느껴지는데 뒤축의 지상고는 34가 더 높습니다. 양쪽을 한쪽씩 신었을 때 34의 뒤축이 더 높게 느껴졌고요. 분해를 해서 자세한 길이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34는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받쳐주는 단단함이 느껴지는데 35는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뒤축의 풍부한 줌웨어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뒤축 쿠션만 놓고 보면 35가 더 좋습니다. 줌웨어가 넓게 사용된 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으면서 가진 의문점은 이 이클립스 플레이트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34 같은 경우는 그 이질감이라는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충격을 받았을 때 스프링처럼 튕겨주는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35는 그거를 느끼려고 아무리 이렇게 뛰어봐도 잘 안 느껴졌습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아치 쪽이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려면 급격한 방향 전환 시에나 조금 느껴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착샷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요. 34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클립스 플레이트를 즐기면서 뛰어다닐 수가 있는데 조던 35는 이 부분에 대한 중창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34에 비해서 아치 부분의 이질감이 더 많이 듭니다. 평발기이거나 정말 평발이신 분들은 실착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압박만 느껴지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른 신발에 비해서는 이 아치 쪽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이번 35의 이클립스 플레이트는 정말 아치 서포터의 기능 말고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는 제가 오래 신어보질 못해서 또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플레이 해보시는 리뷰어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인 쿠션은요, 압축은 34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흡사하고요. 뒤축은 35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34 같은 경우는 그 이클립스 플레이트의 특유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34 쿠션이 더 좋다고 느끼실 테고요. 아닌 분들은 35가 더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4 리뷰 때 같은 280 사이즈 기준으로 400g이었고 어제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듯이 35는 440g인데요. 40g의 차이가 손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살짝 느껴지는데 신었을 때는 특별히 잘 못 느꼈습니다. 40g이라는 무게가 많은 차이라면 많은 차이겠지만 신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는 무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농구화 치고는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접지력은 이렇게 패턴 보시면 34가 더 패턴이 깊게 되어 있지만 접지력은 35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야외 코트에 그렇게 특별히 관리 안 되는 그런 코트인데 거기서 좀 뛰어봤거든요. 그런데 접지력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스펙은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파일론인 것 같은데 파일론 중창의 그 특유의 그 푹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드솔인데 34보다는 조금 단단합니다. 하지만 신었을 때 느껴지는 쿠션감은 단단함은 못 느끼는 풍부한 쿠션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34랑 비교해서 착용기를 말씀드렸고요. 분해를 해서 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에어조던 34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줌 프릭2 분해할 때 본드칠도 제대로 안 마른 신발 분해하냐 뭐 이런 리플 받았었는데요. 에어조던 35 본드칠이 덜 말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우선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축에 줌 터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뒤축도 굉장히 넓은 줌에어가 사용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조던 34보다 뒤축 높이가 낮습니다. 요거를 에어조던 34 분해했던 거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축 줌터보 유닛의 길이는 거의 흡사한데 두께가 에어조던 35가 조금 더 두껍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에어조던 34 높이에 비해서 에어조던 35의 높이가 조금 더 낮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거의 비슷한 높이지만 신었을 때는 그 높이의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뒤축 줌웨어 크기는 아예 게임이 안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혀 부분에 얇은 스펀지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목 부분은 조금 더 두꺼운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목 이어주는 밴드 부분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바로 이어서 가로 분해로 다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디는
요 그레이색 요 부분은요, 천연 가죽입니다. 제가 요 분해하면서 요 끝에를 조금 요렇게 잘라봤거든요. 네, 천연 가죽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에어조던 35의 이 발 입구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끈만 풀고 발목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신으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그 스펀지 소재의 바디가 전체는 아니고 복숭아뼈 쪽에서 앞꿈치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축은 이제 다른 스펀지로 힐컵 앞 뒤로 패딩 처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힐컵 떼어내느라고 우선 이렇게 힐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넓고 높게 사용된 힐컵이고요. 이 안쪽에 패딩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아직 본드칠이 덜 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드칠이 덜 마른 신발 분해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안쪽에 피팅 도움을 주는 이 패딩 부분하고 바깥에 에어조던 5에서 다운 듯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딱 절단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 흰색 스펀지는 이제 바깥쪽, 여기는 거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잡아주는 스펀지 회색 그레이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인솔은 어제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스라이트 인솔, 그리고 두께는 대략 4.5mm 정도 됩니다. 이 에어조던 34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클립스 플레이트 부분을 잘라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절개하고, 그리고 뭐 힘으로 뜯어내고 막 억지로 해 가면서 이 줌터보 유닛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에어조던 35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틈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칼집을 내고 조금씩 파 들어가서 줌터보 유닛 보이면서 거기서부터 또 막 힘주고, 아무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중창 부분을 이렇게 아예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줌터보 유닛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에어조던 34랑 비교해보면 거의 크기가 흡사합니다. 두께만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고요. 이 뒤축 줌웨어 유닛을 제대로 보여드리고자 앞쪽의 줌터보는 그나마 조금 잘 떼어진 편이고요. 이 드라이기로 이 중창 접착 부분을 좀 이렇게 떼어내긴 했는데 그나마 깔끔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뒤축은 엄청 강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를 뜨긴 했는데 좀 이쁘게 안 떼어지고 에어도 막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요. 이 아웃솔 이 부분은 그냥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모양은 좀 이쁘지 못해서 이건 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넓은 뒤축 줌웨어 유닛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뒤축 줌웨어를 분해해서 크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에어의 구조 방식이나 크기로 봤을 때 이 뒤축도 줌터보라고 불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키에서 정확하게 오피셜로 스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뒤축도 줌터보 유닛이라고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리 5나 6, 준코비 5 프로트로, 그리고 에어조던 34까지 이 줌터보 유닛은 압축에만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에어조던 35가 최초로 앞뒤 줌터보 유닛을 사용한 농구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축은 15mm 정도의 두께고요. 그 다음에 뒤축은 2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도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에어조던 35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스펙까지 에어조던 34가 워낙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농구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어조던 34냐, 35냐를 가지고 호불호와 더불어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그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던 34, 35 어떤 거 신을래 물어보시면요. 저는 둘 다 신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조던 34도 너무 좋은 농구하고 에어조던 35도 충분히 매력을 가진, 특히 뒤축 쿠션이 상당히 인상적인 농구화였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에 디스헤이샷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